어느 날 밤 늦은 시간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었다. 집은 고요했고 거실 시계만이 틱톡 틱톡 하는 소리를 내며 시간의 흐름을 알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간간히 바람소리가 들렸고 커튼은 미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 여러 포럼을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글을 찾아 읽고 있었다. 그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가장 무서운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클릭하여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 글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의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할머니는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고 그 집은 주변의 다른 집들과 꽤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인공은 그 집이 왠지 모르게 음산하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서 항상 불편해했지만 할머니를 사랑했기에 자주 방문하곤 했다. 어느 여름이었는데 주인공은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몇 주간 머물기로 했다. 도착한 첫날 밤 할머니는 주인공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최근에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들었다며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가 더 커진다고 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먼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고 한다. 할머니는 이 소리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만 이웃들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마도 바람소리나 동물의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는 분명 따스하고 포근한 할머니 댁이었지만 밤이 되자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한밤중이 되자 주인공은 할머니가 말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지만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지만 고통의 참 비명처럼 들렸다. 그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혔고 얼른 불을 켜고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자연 그대로였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할머니에게 그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며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자신이 그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다. 달빛이 어슴풀에 비추는 가운데 그는 후레쉬를 손에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소리는 점점 그의 귀를 파고들었고 그가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더 분명해졌다. 숲의 기운은 기묘했고 이따금씩 짐승의 눈동자가 반짝이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낡고 버려진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그는 손을 떨며 문을 열었고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났다. 오두막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흔적과 함께 벽에 무엇인가를 긁고 있는 자국들이 있었다. 소리는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시체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애원하듯이 울부짖고 있는 듯한 환영을 보았고 비명소리의 정체가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도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다. 주인공은 그 경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으로 남았고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인터넷에 그 이야기를 올린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그 끔찍한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 포럼에서 우연히 XX 고개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끌려 클릭해보니 글쓴이는 자신이 경험한 기이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었다. 글쓴이는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캠핑을 떠났다고 한다. 목적지는 인적이 드문 산속의 작은 고개였고 그곳은 한때 마을 사람들이 자주 오갔지만 지금은 거의 잊혀진 장소였다. 캠핑 첫날 저녁 친구들은 둘러앉아 모닥불을 피우고 각자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천막 밖에서 들려오는 미미한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가슴을 조여왔다. 그때 한 친구가 XX 고개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했다. 그 고개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장소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종종 할 수 없는 환영이나 속삭임을 듣곤 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잃어버린 영혼의 행진이었다. 사람들은 자정을 넘기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들이 행진을 하며 길을 찾는다고 믿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순간 잠깐이라도 눈을 마주치면 영혼들은 상대를 새로운 길잡이로 삼아 다시 길을 떠난다고 했다. 글쓴이와 친구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웃어넘겼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날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사이 글쓴이는 갑작스럽게 깨어났다. 주변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고 천막 밖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그것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중간중간에는 낮고 거친 속삭임이 섞여 있었다.
호기심이 불러일으키는 대로 글쓴이는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럽게 천막 지퍼를 열었다. 바깥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은 어둠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꾸물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마치 불안한 행렬처럼 보였고 글쓴이는 의식하지 못한 채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몇 발자국 지나지 않아 불빛들이 이내 사람의 형체로 드러났다. 낡고 해진 옷을 걸친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한 줄로 서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존재인 듯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글쓴이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어느새 그 형체 중 하나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바람에 실려온 듯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우리와 함께 길을 찾아. 그 속삭임에 섬뜩함을 느낀 글쓴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다음 순간 눈앞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글쓴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 의해 발견된 그는 두 눈을 뜨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입을 열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얼굴에는 길게 흉터가 남아있었고 친구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심시켰지만 글쓴이는 밤마다 그날의 속삭임과 눈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인터넷 포럼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XX 고개와 그 주위에서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온 속삭임을 들은 사람들은 점차 그들을 따라 자신의 길을 잃어가고 말 것이라는 괴담이 퍼져나갔다. 이야기가 끝에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은 후 그 고개로 가게 된다면 밤에는 절대 눈을 뜨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된다면 그저 지나가는 숨결로 남길 바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자주 특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 중 하나를 확장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순전히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곳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매년 9월이 되면 해가 저문 후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오는 달이라고 불리며 무언가가 사람들을 이렇게 마을 외곽의 숲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었다. 주인공인 지영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기 전까지 잠시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다. 9월 초 도시에선 들을 수 없는 풀벌의 소리와 신선한 공기에 만족하며 그녀는 스트레스 없이 마을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낮 동안 항상 활발했던 주민들이 해가 지면 언제 그랬냐는 득금방 사라지는 것에 의아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호기심의 마을의 노인인 김할머니에게 이 불문율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다. 김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하기를 꺼렸다. 하지만 지영은 끈질기게 물었고 결국 할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할머니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는 하나밖에 없는 전깃불이 켜진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했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간다는 핑계를 대고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몇 년 후 되돌아오곤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혀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지영은 서서히나제도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결국 지영은 스스로 그 이상함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어느 어두운 밤 그녀는 혼자 집을 나섰다. 마을 외곽의 숲으로 이어지는 길은 달빛에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그 숲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명확히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 도와줘, 제발. 지영은 망설임 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깊이 들어갈수록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목소리가 이어지던 곳에서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아이가 나무 밑에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모습은 기괴했다. 빛을 반사하지 않는 눈동자, 마치 오래된 인형 같은 생기 없는 표정. 지영은 순간 공포에 질렸지만 아이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다. 바로 그때 아이의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지더니 형체 없는 무언가로 변해 지영의 주위를 둘러쌌다. 소름 돋는 웃음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여기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더 많은 친구가 필요했거든. 지영은 뒤돌아 숲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어당기고 있었다. 힘겹게 몸을 돌리자 이제 눈앞의 아이는 아까와 다르게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나타나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잃어버린 영혼처럼 보였다. 지영은 이를 악물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누구든 도와줘.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붕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순간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의 노인들이 손전등과 횃불을 들고 그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에 둘러싸인 아이들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영은 어두움에서 풀려나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노인들은 그녀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했다. 마을의 불문율을 어긴 것이었지만 그들은 지영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지영은 다시는 무모한 호기심으로 이런 무서운 상황을 자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은 흘러 그녀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강하게 남아있었다. 복잡했던 밤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져갔지만 지영은 문득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누군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또 만나.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전설이지만 지영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